네, 안녕하세요. 네, 어, 오늘은 제가 토픽 세미나 때 발표했던 내용인데, 이거를 영어로 연구실에서 발표를 하다 보니까, 발표 자료를, 뭐, 같은 발표 내용인데도, 한국어로 한 거는 좀 내용이 부족한데도 되게 많은 분들이 들으시고, 영어로 한 거는 좀 더 잘했다 했는데, 잘 안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세미나 발표 준비를 한 김에, 한국어로도 짧게 준비를 해서, 발표를 해서 얘기를 공유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에 제가 준비를 한 논문은 유즈라는 논문이고, Neural Enhanced Volumetric Video Streaming이라는 주제로 연구를 한 논문. NSDI 네, 22년도 최근 논문이고요. 네. 먼저 간단히 모티베이션을 소개를 드리면, 그, 볼ю메트릭 비디오 스트리밍, 그러니까 아래 보이는 것 같은 GIF 이미지들이 이제 볼ю메트릭 비디오 콘텐츠를 보여주는 건데, 그런 비디오 스트리밍을 할 때, 슈퍼 레졸루션을 써서 유저의 어떤 QoE도 올리고, 정확히 말하면 이제 QoE를 떨어뜨리지 않으면서, 이제 트랜스미션에 소요되는 시간이나 아니면 컴퓨테이션 리소스를 줄이겠다. 뭐 그런 느낌이라고 보는 게 맞겠네요. 이거를 발표 준비할 때는 확인 못했는데, 아무튼 네. 네, 그래서 관련 워크로 제시되는 것들은 볼ю메트리 비디오를 스트리밍하는 기존 용어들이 있고, 네, 포인트 클라우드 슈퍼 레졸루션에 관한 이제 수탁 기술들도 언급을 합니다. 이 논문에서. 그다음에 비주얼 퀄리티 어세스먼트 오브 포인트 클라우드. 이 이제 포인트 클라우드의 비주얼 퀄리티를 평가하는 여러 매트릭이나 방식에 대한 연구들이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것도 간단히 다루고요. 그다음에 이제 2D 비디오 스트리밍 시스템에서 어떻게 슈퍼 레졸루션을 쓰는지, 뭐 2D 연구는 많이 돼 있으니까 그런 것도 이제 릴레복스에서 다룹니다. 이 섹션에서, 논문 관련 섹션에서. 근데 이제 이 내용들을 다 다루진 않을 거고 그냥 전반적인 논문 내용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먼저 어서들이 얘기하는 모티베이셔널 스터디를 먼저 보여주는데, 음, 가장 나이브한 방식으로 볼ю메트리 비디오를 어떤 식으로 업샘플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각각의 포인트 클라우드 프레임, 여기서는 이제 2분짜리 비디오를 준비를 하고, 이게 30fps다 보니까 3600장 정도의 어떤 프레임이 있는 비디오가 되는데, 이 프레임에 각각의 어떤 100K, 10만 개의 포인트들이 있다라고 할 때, 이거를 이제 약간 인코딩 방식을 적용을 하면 1.4GB의 영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4X, 그러니까 4배로 슈퍼 레졸루션 업샘플링을 하는 그런 방식을 쓴다라고 하면은 밴드위스를 사실상 3분의 1, 아니 4분의 1이죠. 4분의 1만 쓸 수 있는 건데, 이제 서버 쪽에서 4X 슈퍼 레졸루션 모델을 학습을 시켜서 이제 4분의 1개 포인트 클라우드만 전송을 하면 이제 유저 측에서 이거를 4X 인퍼런스를 거쳐가지고 다시 이제 4배의 어떤 해당하는 포인트 클라우드로 구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밴드위스를 전송하게 되는 양은 0.36GB로 4분의 1로 줄어들고, 그리고 슈퍼 레졸루션 모델 같은 경우는 사실 용량이 매우 작기 때문에 큰 용량 관점, 그러니까 전송하는 양 관점, 밴드위스 관점에서는 상당히 큰 이득을 볼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거가 어떤 피저빌리티가 아니면은 좀 그럴듯한 결과를 보여준다라는 거를 이제 EMD라는 매트릭을 통해서 보여주는데, EMD는 이제 음, 그 어떤 원본, 여기서 이제 I가 업샘플된 결과고 G가 GT 그라운드 트루스인데, 이 둘 사이에 어떤 매칭되는 포인트들을 다 정해가지고 이 포인트들, 그러니까 이 페어에 대해서 거리의 평균이 최소가 되는 그런 매칭 관계를 찾습니다. 그 매칭 그 페어들을 다 이렇게 최소가 되는 매칭을 했을 때 이제 그 거리의 평균을 EMD, Osmosis Distance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1.47cm밖에 안 난다. 그러니까 이제 업샘플링 했을 때 평균 점들의 차이가 1.47cm다라는 게 이제 사실 뭐 그 단위가 볼ю메트릭 컨텐츠가 꽤 크기 때문에 미터 단위이기 때문에 매우 작은 오차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럴듯하다라는 걸 여기서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제 구체적으로 챌린지로 제시되는 것들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거를 보여준다고, 스트리밍을 통해 컨텐츠 QoE를 유지하면서 이제 볼륨 컨텐츠를 전송하는 시스템을 만든다고 했을 때
음, 사실은 유저가 이 포인트들 사이에 있는 거리들의 오차를 가지고 이 콘텐츠가 잘 전송이 됐다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퀄리티 오브 익스피리언스, 그러니까 QoE를 바탕으로 판단을 하는데 뭐 딱 봤을 때 이게 좋다 나쁘다 이런 걸 판단을 하겠죠. 이제 그거를 잘 반영하는 매트릭이 아니다라는 단점이 하나가 있고요. 챌린지들인데 여기는 거는. 그다음에 말씀 안 드렸지만 사실은 이 인퍼런스를 하는데 PU겐 라이브한 버전을 했을 때 0.1 FPS가 나옵니다. 그래서 런타임에 이걸 인퍼런스 하는 걸 30fp에 대해서 FPS를 0.1 FPS로 하는데 이걸 30 FPS를 전송하고 렌더링 한다는 거는 사실 불가능하기 때문에 매우 이제 런타임 퍼포먼스가 낮다라는 지점도 있고 그다음에 기존 소타 모델들이 일단은 전반적으로 비슷한 형태로 포인트 클라우드를 업샘플링하는 데 집중을 하기 때문에 색깔 같은 거를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이 각각에 대해서 유저가 아니 어서들이 이제 몇 가지 방식들을 제안을 하는데요. 일단 QoE 모델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직접 음, 임페리컬하게 일단 한번 세팅을 하고 그다음에 유저 스터디를 통해서 각각의 파라미터 값들을 조정하고 구하는 형태로 이제 실험을 전개를 합니다. 그다음에 그 슈퍼 레졸루션 프로세스를 좀 엑셀레이션 하기 위해서 좀 필요 없는 부분은 덜어내고 아니면 좀 패치 제너레이션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개선을 한다든지 전반적으로 이제 옵티마이제이션을 하고요. 그다음에 슈퍼 레졸루션 결과가 이미 있는 패치들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패치들 사이에 어떤 시뮬러리티가 충분히 높다면 이거를 캐시를 해놨다가 또 다시 사용을 하는 그런 형태의 어떤 캐싱 기술도 도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네트워크로 전송을 하고 다시 컴퓨터 리소스를 활용을 해서 인퍼런스를 해서 업샘플링을 하는 과정이 있어서 어, 네, 그 이제 네트워크 밴드위스와 컴퓨터 리소스 사이에 어떤 트레이드오프 관계가 생길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원본을 다 보내면 컴퓨터는 안 해도 되지만 밴드위스가 많이 들고 4분의 1만 보내서 4배로 업샘플을 하면은 밴드위스는 적게 쓰지만 컴퓨터 리소스는 많이 쓰겠죠. 네, 그런 어떤 트레이드오프를 어떤 식으로 관리할 거냐, 그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 이런 부분도 다루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슈퍼 레졸루션 아웃풋을 어떤 식으로 색칠할 건가 뭐 이런 것도 간략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네, 이제 QA 모델은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는데 이게 이제 하나씩 뜯어보면 전체 어떤 QOE가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고요. 그다음에 대문자 Q에 I가 붙은 게 이제 I번째 프레임의 퀄리티를 나타냅니다. I번째 프레임의 퀄리티는 이제 VIJ라는 거는 그러니까 여기서 J는 이제 패치의 번호인데 작은 이제 작은 Q 그러니까 소문자 QIJ는 이제 I번째 프레임의 J번째 패치의 퀄리티를 나타내고 VIJ는 이제 I번째 프레임의 J번째 패치의 비저빌리티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게 유저의 시야에 있느냐 뭐 클로전돼 있지는 않은지 뭐 이런 걸 판단을 하는 건데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보이는 것들 보이는 패치를 기준으로 해서 퀄리티 평균을 내서 프레임의 퀄리티를 나타내겠다는 거고요. 이 패치의 퀄리티를 나타내는 방식으로 이렇게 G와 H를 정의를 하는데 각각의 뭐 몇 가지 변수들이 있지만 그래서 G는 이제 그냥 간단히 보면 여기 들어있는 파라미터들 변수들 베리어블들을 다 그냥 곱한 형태인데 그 하나씩 설명드리면 DIJ는 이제 I번째 프레임의 J번째 패치의 덴시티를 나타내고 포인트 클라우드 덴시티 그다음에 R은 이제 슈퍼 레졸루션의 레이시오를 나타냅니다. 델타는 이제 오브젝트 포인트 클라우드인 대상과의 거리 유저 시야의 유저 시점의 거리를 나타내는 델타고요. 그래서 1m, 2m, 뭐 4m 이런 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네, 그 앞에 이제 W1, W2는 이제 웨이트들이라서 이거는 학습 가능한 파라미터. EMD가 쓰이는 거는 업샘플링 한 결과와 그라운드 트루스의 EMD가 쓰이는 거고요. 그래서 G는 이제 퀄리티가 좋은지를 나타내는 함수이고 H는 퀄리티가 나쁜지를 나타내는 함수인데 그래서 EMD가 클수록 퀄리티가 나빠진다를 이제 네거티브 사인을 통해서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있는 것도 또 퀄리티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이 좀 정의가 되어 있는데 I 패치 같은 경우는 이제 스탠더드 디비에이션 그래서 여러 개 패치가 번째 프레임에 있는데 그 패치들 사이에 스탠더드 데비에이션을 통해서 퀄리티가 얼마나 이제 차이가 많이 나는지 패치들 간에 그다음에 iframe 같은 경우는 지금
i번째 프레임하고 그 전에 있는 i-1번째 프레임 사이에 퀄리티 차이가 많이 나는지, 퀄리티가 이렇게 베리언스가 있으면 그것도 전체적인 QoE에는 영향을 나쁘게 준다라는 거를 가정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스톨 같은 경우는 이제 트랜스미션을 가정하기 때문에 중간중간 이게 좀 멈춰 있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트랜스미션이 잘 안 되고 그런 걸 이제 모델링 해주기 위해 아이스톨을 넣었고 그 밖에도 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제 W1, W2가 튜닝 파라미터 학습 가능한 파라미터고 MP, MF, 뮤죠. 뮤 P, 뮤 F, 뮤 S가 학습 가능한 파라미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 델타랑 관련이 있는데 여기 델타 I는 델타 IJ에 이제 J 패치들이 정보가 들어있으면 이제 그거를 I번째 프레임에 있는 모든 패치들에 대해서 다 평균을 내가지고 이제 델타 I를 정해요.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학습 가능한 파라미터가 5개가 있기 때문에 어 이제 실험을 통해서 그 파라미터를 어떤 식으로 학습해야 되는지 또 이게 밸리디티가 있는 그런 모델 구성인지를 확인을 하는데요. 이제 먼저 유저 스터디를 크게 2개를 하는데 하나는 이제 QoE 개인이 실제로 슈퍼레졸루션을 통해서 그 퀄리티 오브 익스피리언스가 증가하는가를 확인을 하는 실험을 하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이 전체 시스템이 좀 실제로 워킹할 것인가를 보는 그런 실험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네, 이거는 이제 8가지 어떤 슈퍼 레졸루션 하는 스트래러지를 정해가지고 이것을 이제 페어로 8개 중에 2개씩 뽑아서 28가지 경우가 나오는데 28가지 페어에 대해서 4가지 다른 디스턴스들에 대한 비디오 클립 영상을 보여주면서 어떤 쪽이 유저가 더 낫다라고 판단을 하는지를 이제 7가지 스케일로 뭐 오른쪽 게 더 낫다, 오른쪽 게 살짝 더 낫다, 오른쪽 게 뭐 그런 식으로 이제 7가지 스케일로 아니면 왼쪽 게 낫다라든지 네, 그래서 점수를 이제 유저가 입력할 수 있게 해주고요. 네, 이걸 통해서 이제 이따가 보시겠지만 이제 그 슈퍼 레졸루션이 유저 퀄리티 오브 익스피리언스 얼마나 영향 주는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정해야 됐던 파라미터가 5가지가 있었는데 이제 그거랑 또 이 모델이 얼마나 이 밸리디티가 있는 모델인지를 이제 2번째 실험을 통해 확인을 하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파라미터가 SR 스트래티지가 7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그라운드 트루스를 다 전송하는 케이스를 뺀 거라서 8개 중 7개가 있는 거고요. 디스턴스 아까 4개가 있고 인터패치나 인터프레임이나 스톨 같은 경우는 몇 가지 이제 임의의 숫자를 가지고 그 패치들 간의 베리언스를 만들어주고 프레임 간의 어떤 차이를 만들고 스토어를 임의로 이렇게 넣어주게 됩니다. 중간중간 그 어떤 값을 맞추도록 네, 그런 식으로 이제 756가지의 어떤 컨비네이션이 생기게 되는데 사실 이거를 다 유저한테 보여준다는 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756 추스 2를 해야죠. 그러면 이제 더 커지니까. 그래서 이제 이 콤비네이션들 중에 100가지를 랜덤 셀렉을 해가지고 정확히는 100가지 페어죠. 100가지 페어를 랜덤 셀렉을 해서 이제 2가지 비디오 클립을 이렇게 보면서 마찬가지로 컴패리즌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각각 비디오에 대해서 그라운드 트루스에 대해서 얼마나 좋게 평가를 하는지를 또 받아서 이거를 이제 그라운드 트루스 QoE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파라미터를 튜닝할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저 레이팅을 좀 약간 QoE 모델화 할 수 있는 뉴메리컬한 밸류로 변형시키는 과정이 있고, 여기는 되게 약간 다이렉트 그래프 뭐 이런 걸 그려가지고 페이지 랭크를 통해서 수치화하는 작업이 있는데, 이거는 자세한 논문을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통해서 이제 이게 QoE 모델, 그러니까 10개 로 나눠서 이 데이터들을 9개에 대해서 학습을 해서 나머지 하나 케이스가 그라운드 트루스라고 하고 9개에 대한 학습 결과를 바탕으로 예측을 했을 때 그 나머지 하나랑 얼마나 비슷하게 나오는지 이런 식으로 밸리데이션을 다 확인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비디오 데이터셋 간에도 또 데이터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4가지 비디오를 확인을 했었는데 그 비디오 간의 어떤 코릴레이션이 높은지를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뭐 오른쪽에 이제 비디오 간의 코릴레이션을 본 거고 왼쪽 같은 경우가 이제 전체 모델이 학습이 된 거 결과를 바탕으로 보면 이제 80% 케이스에 대해서 20% 이하의 어떤 예측 에러를 가지고 QoE를 예상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학습을 했다라고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3D 슈퍼 레졸루션 프로세스를 트림하고 좀 오티마이즈 하기 위한 방법들을 좀 간단히 소개를 했는데, 이제 첫 번째는 되게 약간 좀 간단한 트릭인데, 실제로 이런 시스템 구축을 해보려던 사람들이 없었다 보니까 이런 트릭도 되게 중요한 기술 컴포넌트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머신러닝을 쓰면 딥러닝 모델을 쓸 때 인풋은 버리게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포인트 클라우드 자체가 25K 포인트에 대해서 인퍼런스를 해서 예를 들어서 100K를 만들고 싶을 때 보통은 25K에 대해서 4배 스토리지 조절을 할 텐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25K에 대해서 3배만 인퍼런스를 해가지고 3배 어셈플을 해서 75K를 만들고 25K랑 75K를 머지하면은 100K가 되지 않느냐 약간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되면 4x 슈퍼 레졸루션, 그러니까 4배 슈퍼 레졸루션만 해야 되는 거를 3x만 가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연상량이 많이 줄어들 거라는 걸 이따 실험 결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기존에는 이제 PUGAN이라는 거를 이제 베이스로 쓰는데 거기서 포인트넷 플러스 플러스인가 하는 컨볼루션 넷을 사용을 합니다. 하지만 이 프로파일링을 해봤을 때 피처 익스트랙션 단계에서 상당히 많은 레이턴시가 소모된다는 걸 확인을 하고 이제 이걸 소타 기술인 SKF 또는 이제 SPH3D라는 스피리컬 컨볼루션 커널을 가지고 와서 이 부분에 있어서 메모리 사용량을 줄이고 레이턴시를 줄이는 거죠. 네, 그렇죠. 그렇게 속도를 많이 엑셀레이션 하는 결과가 났습니다. 이 부분이 어떤 이유로 이런 결과가 났는지는 사실 분석이 그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사실 이 소터 논문 같은 경우는 저도 사실 확인을 못 해가지고 뭔가 이 논문 원래 논문에는 좀 그거에 대한 이해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아무튼 모종의 이유로 많은 연산 시간을 단축시켜주는 좋은 소터 기술이다라는 정도로 간단하게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마지막은 아니면 뭐 아무튼 네, 그 패치를 만드는 과정에서도 또 약간 프리 프로세싱과 포스트 프로세싱을 상당히 많이 단축을 시킵니다. 어떻게 보면 단순할 수 있는 그 큐빅 셀 바탕의 어떤 패치 제네레이션 방식을 도입을 하는데 원래에는 이제 패치를 만들기 위해서 기존에 포인트 클라우드가 있으면 이거를 다운 샘플링을 해서 시드를 만들고 시드 주변에 KN을 통해서 패치를 만드는 식으로 하게 됩니다. 소타 논문들 같은 경우 패치를 그렇게 안 되는데 그렇게 하면 이제 슈퍼 레졸루션을 하게 되면 패치들 사이에 이렇게 막 섞이는 포인트들이 생기고 이런 애들을 또 없애주기 위해서 포스트 프로세싱으로 펄티스트 포인트 리무벌 뭐 그런 과정을 통해서 펄티스트 포인트 샘플링인가 그걸 통해서 이제 후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이제 여기서 제시하는 큐빅셀 같은 형태로 단순한 형태로 슈퍼 레졸루션을 하게 되면은 그런 후처리를 할 필요도 없다. 뭐 그런 이 언급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캐시하고 그 캐시된 슈퍼 레졸루션 결과를 또 리유즈한 그런 방식을 설명을 하고 도입을 하는데요. 네, 그래서 그 패치들 사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일단 캐싱을 하고 그거를 적절한 때 다시 사용을 하려면 패치들 간의 어떤 시뮬러리티가 어떤지를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걸 위해서 이제 시뮬러리티 계산하는 방식을 만드는데 이 어서들이 그 일단은 패치들 사이에 있는 포인트들을 연결을 시키는데요. 매칭을 시키는데 아까 그 EMD를 구하는 과정에서처럼 그 포인트들 사이에 어떤 매칭을 다 시키게 되고요. 근데 이제 EMD의 목적은 그 거리를 최소화하는 페어들을 찾는 거라고 하면은, 물론 이제 여기도 거리를 최소화하는 페어를 찾긴 하지만, 거기서는 이제 아웃풋이 거리의 평균이라면, 여기는 이제 그 매칭되는 포인트의 페어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 페어들에서 포인트와 포인트를 연결하면은, 이 페어에 대해서 엣지를 구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포인트 모션 벡터 PMV라고 부르고 정의를 하고 쓰고요. 그러면 이 패치가 시뮬러한지를 세 가지 컨디션을 통해서 정의를 하게 됩니다. 세 가지를 다 만족시키면 패치가 시뮬러하다고 판단을 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두 패치 사이에 있는 그러니까 각각의 패치에 있는 포인트들의 개수가 A라 M보다 작다라는 조건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는 average PNB 랭스가 A라 A보다 작다.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각 포인트들이 움직인 거리가 A라 M보다 그 평균이 A라 A보다 작다는 거겠죠. 그다음에 탑 90% shortest PNB가 A라 V보다 작다. 이거는 이제 가장 가장 많이 움직인 10% 지점에 있는 그 디스턴스가 A라 V보다 작다라는 거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이제 밑에 실험을 통해 보여준 거는 A라 A, 그러니까 평균 움직임에 대한 제한 조건이 그 오른쪽으로 갈수록 X축이 A라 A가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게
조건이 좀 릴렉스가 되는 건데, 그럴수록 이제 EMD가 커지고 또 리드 레이쇼가 높아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EMD는 어큐러시를 좀 네거티브하게 보여주는 거라서 EMD가 높아질수록 어큐러시가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큐러시를 좀 희생시키는 대신에 리유즈 레이쇼를 높여서 전체 어떤 컴퓨터해야 되는 컴퓨터 리소스 필요한 워크로드의 양을 줄이겠다. 처리해야 되는 워크로드의 양을 줄일 수 있다. 그런 관계를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네트워크 밴드위스와 컴퓨터 리소스 사이의 어떤 트레이드오프를 해결하는 어떤 알고리즘익한 메소드를 제시를 하는데요. 어프로치. 네. 여기는 이제 몇 가지 말해야 것들이 있는데, 좀 간단히 이야기를 하면은, 그 청크, 네. 이제 비디오를 n 가지 청크로 나누고, 청크라는 개념은 이제 몇 가지 프레임을 포함하고, 이걸 블럭으로 나눠줄 수 있는 그런 프레임들의 단위 묶음입니다. 이제 블럭이라는 건 또 패치 여러 개로 모여 있는 거고, 이거를 W개 청크만큼을 미리 보면서 지금 이 청크를 어느 정도 사이즈로 다운을 받을지, 그리고 앞으로 몇 가지 더 있는 청크들은 어떤 사이즈랑 어떤 레졸루션으로 다운받을지 이런 거를 예측을 하면서 지금 다운받을 거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제 서버에서 그 클라이언트로 보내주는 과정에서 정확히는 이제 클라이언트에서 서버로부터 어떤 걸 다운받을지를 결정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레졸루션은 아까 보시면 전략이 4분의 1을 받아서 한 배 또는 두 배, 세 배, 네 배 업샘플링을 할지, 2분의 1을 받아서 한 배 또는 두 배 업샘플링 할지, 아니면 4분의 3을 받아서 그냥 그대로 쓸지, 그라운드 트루스를 그냥 전체를 받아서 그대로 쓸지, 뭐 이런 걸 8가지 전략 중에 하나를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생각을 해보면, 이 8W개의 청크에 대해서 B개의 블락이 있는데, 각각을 8개 전략으로 다 확인을 해줘야 되니까 8의 W 비승계가 문제 공간이 됩니다. 근데 이게 너무 큰 공간이라 이제 메모라이제이션 같은 방식이나 아니면 펜시브 같은 메모라이제이션 방식은 일단은 너무 커서 안 되는 거고 뭐 아래로 어프로치 펜시브는 사실 하면 될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뭐 여기 주장으로는 이제 인퍼런스 오버헤드가 생길 수 있고 또 아래 어프로치가 항상 효과적인 건 아니더라라는 논문을 이용하면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어서들이 제시하는 방식은 투 스테이지로 디시전을 하겠다는 거고요. 첫 번째 페이즈는 이제 다운로드 하기 전에 그래서 다운로드 할 때는 어, 블럭들까지는 고려를 안 하고 그냥 코어스 그레인드 된 상태로 그냥 퀄리티하고 레이시오만 결정하고 청크에 대해서만 결정하겠다 해서 WB 개수만큼의 어떤 프로블럼 스페이스를 W 개수만큼으로 줄이고요. 그다음에 업샘플링 하기 전에는 B개에 대해서 다 어쨌든 결정을 해주긴 해야 되지만 그때는 네 이제 문제 공간도 줄기도 했고 좀 더 refined 된 어떤 sophisticated한 simulated annealing 방식으로 예측을 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스테이지를 나눠서 다운로드하는 사이즈와 어떤 슈퍼 레졸루션 할 샘플링 레이시오를 결정을 하겠다라는 게 주 방식입니다. 그리고 슈퍼 레졸루션 아웃풋이 색칠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색칠을 해주는 또 휴리스틱한 되게 심플한 방식도 제시를 하는데요. 이제 업샘플링 되기 전에 있던 그 로우 덴시티 포인트 클라우드에 대해서 니어리스트 포인트로 서치를 해가지고 거기에 매칭되는 컬러를 그냥 업샘플드 된 포인트에도 사용을 하겠다는 아이디어입니다. 뭐 이거를 스피드업하기 위해서 엑셀러레이트 하기 위해서 두 가지 방식을 제시하는데 이거는 어펜딕스에 있는 내용인데 뭐 옥트리인 상태로 인코딩 된 상태에서 리얼리스트 포인트 서치를 하겠다라든지 아니면 previously searched 포인트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가 캐시하고 또 리유즈를 하겠다 뭐 이런 방식을 제시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밸류에이션 결과를 보면 확인을 해볼 건데요. 네, 이제 슈퍼 레졸루션 퀄리티 같은 경우가 왼쪽이 이제 아까 말했던 그 유저 스터디 두 개 중에 첫 번째 결과로 나오는 건데 여기서 테이크어웨이 메시지를 생각을 해보면 이제 왼쪽 페어의 왼쪽 그림을 보시면 이제 슈퍼 레졸루션을 했을 때 그러니까 4분의 1만 써서 1 by 1이 이제 4분의 1 쓴 거고요. 1 by 2가 4분의 1을 써서 거기다 두 배로 업샘플링을 한 거고 1 by 3가 3배 업샘플링, 1 by 4가 4배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슈퍼 레졸루션 한 게 실제로 QoE 스코어를 높이더라라는 거를 실험을 통해 보여주는 거고 이거는 이제 유저 스코어를 통해 좀 보여주는 거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사이즈랑 슈퍼레지스터 레이시오를 고르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그냥 이제 밴드위스가 넘치면은 그냥 원본을 다 보내는 게 좋겠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4x 1이 스코어가 제일 높죠. 근데 그게 아니라 뭐 절반만 보낼 수 있는 상황인데 또는 이제 75%만 보낼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리고 컴퓨터 리소스가 여유가 있다면 3x1을 보내는 것보다는 2x2를 보내서 그러니까 2x1을 보내서 거기서 두 배로 업샘플링 하는 게 QO가 높다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조건에 따라서 초이스들이 영향을 준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오른쪽 같은 경우는 디스턴스가 4m인 경우인데 이 경우에는 QO가 대체로 비슷한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오히려 그냥 이제 열심히 업샘플링 하는 것보다 그냥 대충 보내가지고 밴디스 되는 선에서 그렇게 쓰는 게 사실 QA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다라는 어떤 전략을 세울 수도 있겠고요. 이걸 바탕으로. 네, 그 다음에 오른쪽 그림은 이제 왼쪽이 좀 약간 서브젝티브하게 유저 스터디 기반으로 결과를 된 거라면 오른쪽 같은 경우는 좀 오브젝티브한 그런 매트릭인 PSNR을 사용을 해서 퀄리티를 보는 건데 오른쪽이 이제 피우겐 나이브하게 적용을 한 케이스고요. 왼쪽이 이제 유즈 지금 이제 프로포즈 하는 이 시스템을 통해서 성능 결과를 본 건데 그 여기서 좀 주의 깊게 볼 만한 점은 1by4의 D가 캐싱까지 사용을 한 그 랩의 업샘플링하고 캐싱까지 사용을 한 건데 오른쪽에 보시면 네 1by4랑 비교했을 때 사실 PSNR이 막 엄청 그렇게 눈에 띄게 떨어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캐싱을 통해서 사실은 이 레이턴시를 엄청 단축시키고 메모리 사용량도 매우 크게 줄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지표로 봤을 때는 PSNR이 그렇게 크게 떨어지지 않는 성능이 크게 이미지 퀄리티가 많이 떨어지지 않나 영상 퀄리티가 네, 그런 거를 또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옵티마이제이션도 전반적으로 잘 된 거라는 그런 결과를 보여주는 걸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슈퍼 레졸루션 퍼포먼스 브레이크다운을 또 잘 하는데요, 꼼꼼하게. 여기서 뭐 네 가지 매트릭이 있지만 그중에 두 가지만 보자면 GPU 메모리 유시지가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것과 FPS가 크게 올라갔다라는 걸 보여주는데 뭐 M4가 이제 SKF를 쓴 건데 네, 메모리 사용량도 크게 줄고 레이턴시도 짧아지고 FPS가 커졌다. 뭐 이런 거 볼 수 있고 멀징 트릭도 생각보다 잘 동작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캐싱도 마찬가지로 잘 동작한다.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실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네트워크 환경이 두 가지가 소개가 되는데 뭐 사실은 뭐 세 가지에 대해서 실험을 하는데 그중 두 가지만 실었고 앞에 두 가지 그래프는 이제 스테이블한 75와 50 메가bps로 고정을 했을 때 밴드위스를 그때 이제 성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오른쪽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이내믹한 환경에서 실험을 하고 그 결과를 이제 매핑을 시킨 겁니다. 이제 왼쪽에서 주요 메시지를 몇 가지를 뽑자면 이제 4x1 같은 경우가 이제 오리지널 포인트 클라우드 전체를 쓰는 건데 이게 이제 스토리나 밴드위스 사정에 따라 50mbps 일 때는 스토리 같은 것도 많이 생길 거고 그런 걸로 인해서 이제 QoE가 엄청나게 떨어진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140을 찍고 있죠. 그다음에 좀 옵션 중에 이제 4x1T 이거는 이제 원본에다가 캐싱을 사용한 건데 이게 좋은 QoE를 보이지만 또 네, 밴드위스가 줄어들었을 때는 또 QoE가 많이 떨어지더라 이런 것도 관찰할 수 있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어서들이 구현한 이제 풀 이 유즈 모델이 유즈 시스템이 가장 높은 성능을 보인다. 75mbps에서 뭐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 보면은 이제 전반적인 데이터 사용량도 그라운트루스에 비해서는 많이 적은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다이내믹한 밴드위스 같은 거는 이제 밴드위스 트레이스를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하는 건데, 어, 네. 그래서 유저가 보면은 가장 높은 QoE를 얻고 또 적절한 수준에서 밸런스, 데이터 유시지를 밸런싱 한다라는 거를 확인을 할 수 있는 실험입니다. 어, 네. 크리틱이 있었는데, 뭐, 이건 살짝 뭐 되게 사실 엄청 잘한 연구라고 생각을 하고
또 저희 연구실 다른 분들 생각을 들어보면, 어, 뭐, 되게 핫한 토픽을 가지고 잘 급하게 만들지만, 그러니까 되게 시의적절하게 잘 연구를 하는데, 또 실험 되게 꼼꼼하게 하고, 뭐, 아이디에이션에 있어서는 뭐 한두 개 그냥 휴리스틱 쓰고 넘기는데, 또 막 안 붙여주기는 애매한. 그러니까 붙일 수밖에 없는데, 뭔가 좀 약간, 뭔가 찝찝한? 근데 아무튼 뭐 그런 느낌으로 좀 얘기를 해주시는 분도 있었고요. 네.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되게 내용이 많고, 아, NSDI가 이런 정도 퀄리티를 쓰는 컨퍼런스구나라는 거를 느낀 어떤 페이퍼였는데, NSDI 논문을 잘 안 읽었어서, 네. 그랬고, 좀 약간 되게 다양한 컨디션들, 마이크로 벤치마크 소개 안 했지만, 라이브 LT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실험들도 있었고, 네. 뭐, 그 밖에 뭐, 위크니스는 사실 딱히 없었는데, 뭐 굳이 이야기를 한다면 이런 것들을 뽑았던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유주 논문 같은 경우는 그냥 제 느낌만 말하자면 되게 뭔가 되게 척박한 환경에서 연구를 파이어니어라는 말이 딱 어울리게 되게 본인들이 QoE 모델 만들고 본인들이 그거 바탕으로 이렇게 시스템 어떤 식으로 설계해야 될지 다 디자인하고 하는 게 되게 인상 깊었고요. 그리고 뭐 사실 뭐 3D 포인트 클라우드를 캐싱한다? 약간 패치 단위로 캐싱한다 이런 아이디어는 지나가면서 한 번쯤 생각을 해볼 만한 아이디어인 것 같은데 그거를 이제 수직적으로 모델링을 해서 사실 제대로 한다고 했으면 이런 식으로 했겠지만 어쨌든 그거를 먼저 직접 구현을 했다는 측면에서 되게 어, 또 되게 꼼꼼하게 잘했다는 측면에서 되게 확실히 잘하는 그룹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 이거를 보여줘도 될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이제 이분들이 그 이 사진은 좀 저작권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 비보라는 또 모비컴 20년도 논문을 쓴 그룹 그 한보하고 치엘펑이라는 그 교수님들 한 분이 교수님이신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네 치엘펑 분은 교수님이신 것 같은데 그 이분들이 이제 되게 잘하시는 그룹이고 뭐 M5 이런 논문도 같이 쓰신 페어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보니까 이분들이 네 그래서 어쨌든 되게 주의 깊게 보고 있는 그룹인데 연구도 되게 잘하고 핫한 거 빨리빨리 퀄리티 높게 꼼꼼하게 잘하는 그런 분들이라고 알고 있었고 그리고 네 이것도 좀 재밌었는데 그러니까 이분들 연구가 그냥 하루아침에 딱 된 게 아니라 그 20년도에 모비시스 포스터를 낸 내용이고 그다음에 한모바일을 1년 뒤에 또 그러니까 포스터는 두 장짜리 두 페이지짜리 냈다가 한모바일에 여섯 페이지짜리를 냈다가 NSDI는 이제 어펜딕스까지 해서 18, 19, 막 이런 페이지였던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되게 꾸준하게 사실 이 첫 번째 포스터부터도 주요 아이디어들이 꽤 많이 들어있는데, 그거를 되게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 과정이 이런 또 논문들을 통해서 학계에 다 남아있는 걸 생각을 해보니까, 직접 보니까 또 재밌더라고요. 뭔가 한 모바일 같은 거에서는 되게 임피리컬하게 QoE 모델을 디자인을 하고 사용을 하는데, 이제 그거를 NSDI 논문을 쓰면서는, 물론 이제 임피리컬하게 디자인을 하지만, 그 유저 스틸을 통해서 되게 밸리데이션도 하고 어떤 뭔가 파라미터 튜닝도 하는 이런 모습이 되게 인상적인 그런 연구였습니다. 뭐 다른 내용들도 뭐 있긴 한데 네, 사실은 뭐 전반적인 내용은 이게 제가 이해한 수준에서는 이게 좀 중요한 내용들이었던 것 같고요. 네, 이쪽 분야를 저는 앞으로 많이 봐야 하겠지만 앞으로도 좀 많이 볼 것 같은데 한국에서도 이 분야를 연구하시는 분들,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나면서 네, 또 좋은 연구하고 그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다라는 표현만 계속 쓰는 것 같은데 아무튼 네, 그러면 이상으로 세미나 후속 한국어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